자, 우리 강동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왕초보반, 이제 우리 윈도우 과정하고요. 윈도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하고 한글 문서 작성 세 가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제 윈도우는 2번, 인터넷 2번, 한글 문서 작성은 3번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하는 내용은 다 녹화를 해서 제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컴퓨터 전원을 넣으셔서 컴퓨터 켜져 있으면 인터넷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인터넷 창으로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대요. 이렇게 제 홈페이지 주소가 여기 있고요. 이제 마우스로 가운데 보면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화면 가운데 좀 어디다 두고 나서 얘를 드륵드륵 굴리면 화면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되시나요? 네. 예. 그럼 공부방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네. 그렇죠. 저 상단에도 보면 홈, 공지, 질문, 답변, 훈장 소개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공부방 현재 강좌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누르셔도 되고, 여기 뭐 백투스쿨이라고 적혀있는 공부방 이거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으로 개설 확정이라고 써있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강동 여성 인력개발센터 주말 왕초보 컴퓨터 기초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그리고 현재 43번 번호까지 보이는데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44번으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강동 여성 인력개발 왕초보 컴퓨터 기초과정을 누르시면 제가 인쇄물로 올려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이 밑에다가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43번, 42번 번호가 쭉 적혀 있는데 엑셀을 강의해 놓았던 겁니다. 제가 엑셀. 이건 언제든지 보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직장에 위한 필수 엑셀 첫 번째 과정, 엑셀에 이제 화면 구성,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적혀 있고 빨간색으로 강좌 보기라는 게 있는데 그럼 유튜브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보면 빨간색 홈이라고 있어요. 홈. 여러분 홈이라는 뜻이 뭘까요? 홈. 집이요. 집이잖아요. 집.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요. 홈이라는 영어 단어를 또 다른 뜻으로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처음.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말 들어보세요. 홈페이지는 뭐냐면 이런 게 홈페이지인데 이 중에 첫 번째로 보이는 화면을 홈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키보드에 보면 홈이라고 있어요. 키보드에 홈이랑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키보드에. 홈이 어디 있어요? 키보드에? 그 방향키 위에 보면 INS, 홈, 뭐 DL, END 이렇게 6개가 위에 있죠? 여기. 키보드 보시면 이쪽에 방향키가 있는 쪽에 글자판 말고 숫자판 사이에 보면 이 방향키 위에 6개가 이렇게 나란히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있는 게 홈이죠? 이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키보드가 여기 뒤에 와 있어요. 여기 뒤에서 껌뻑껌뻑거리는데 홈을 누르면요 맨 앞으로 가요. 엔드를 누르면 뒤로 가고요. 홈을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홈이라는 이 기능이 집이라는 뜻도 있는데 처음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공방이 2개가 있어요. 공방 있고 저 오른쪽에 공방 2라고 있어요. 공방 2.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 마무리 진 거. 종강한 거. 여기에 지금 2864까지 올라와 있네. 그러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컴퓨터 뭐 초급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을 한 거를 제가 매번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녹화를 해요. 그걸 유튜브에다 올려드리면서 여기다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좌가 다 끝나고 저하고 다시 만날 일은 없을지라도 혹시나 제 홈페이지 기억하시면 오셔서 공부하시라는 뜻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운영이 될 거니까는요. 아무 때나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홈이라는 글자 있는데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뭐 훈장 소개 아까 제가 이제 제 모습 보여드렸던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라는 뜻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뭐 이렇게 그림들 보이시죠? 그림들이요. 웃는 그림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웃는 표정의 중장년층 모델을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웃는 모습, 강의에 만족해서 밝게 웃는 학습자들 사진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 이렇게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누가 강의한다 그러면 짬나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키보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키보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키보드는요. 키가 몇 개가 붙어 있을까요? 우리 키보드 있잖아요. 이거요. 이 키보드. 이 키라는 것이 판때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판때기에 붙어 있어 보드, 키보드라고 하는 건데 몇 개 키가 붙어 있을까요? 대략? 24개 정도요? 응? 24개 정도요? 106개. 이 사이즈에 대한 연결이 이 키가 106개예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여러분 인쇄드린 거. 여러분 인쇄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키보드에 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마우스 사용법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키보드는 106개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키보드를 보시면 맨 위지 뒷줄에 ESC라고 있죠. 이게 없어졌어. 아니 키보드를 보시라고. 이 키보드 이거. 이 키보드를 보시는데 키보드 맨 위에 ESC라고 있죠. ESC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읽어요. escape라고 읽어요. 이거는 뭐냐면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탈출. 여러분 비상구라는 그거 들어보셨죠? 비상구는 영어로 뭐예요? 엑시트죠. 엑시트. 이거 엑시트. 이건 비상구인데요. 이건 비상구예요. 근데 이 엑시트 비상구는요.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창문에 비상구가 있지는 않잖아. 창문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길이 있는 건데요. 이스케이프라는 이 탈출은요. 아무 때나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뭔가를 인쇄하려고 명령을 걸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안 할라 그래. 그럼 ESC 누르면 돼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면에 뭔가 이상하게 막 떴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창이 이상하게 떴어. 이렇게 떴어. 이런 게 떴어. ESC 누르면 돼. 근데 이걸 눌러도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 쉽게 말하면 엄마 손은 약손 이거야. 아기가 배가 아파 그러면 엄마가 배를 이렇게 비벼주잖아. 그런 것처럼 웬만하면 해결이 돼.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F1서부터 F12번까지 있죠. 네. 요 F가 뭐냐면요. 요 F가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기능. 이걸 수학에선 함수라 그래요. 함수. 여러분 함수 얘기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뭔가 기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F1번은요. 주로 도움말. 제가 뭔가를 인터넷을 하다가 인터넷에 뭔가 궁금한 게 있어 그럼 F1번 누르면 인터넷 도움말이 나와. 이게 더 어려워. 여러분이 문서 작성하다가 F1번을 누르면 문서 작성하는 도움말이 나와. 제가 아까 이거 문서 작성하는 창을 열었는데 여기서 모르면 F1번 누르면 도움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때는 ESC 누른다고 얘가 닫혀지진 않아. 이때는 내가 강제로 닫아야 돼. 강제로 닫아야 되지만 그런 거예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가장 많은 그때 있는데 글자형, 글자판. 글자판 보이세요? 여기는 한글하고 영문하고 들어있죠? 그럼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사용 키보드에는 영어하고 일본어가 들어있겠지. 그럼 한국 사람은 일본어 어떻게 입력해? 일본 사람 데려다 놓고 야 네가 입력해 그러면 되겠지. 근데 내가 일본말로 직접 입력할 때는 일본어 자판을 열어야 돼요. 러시아 사람한테 뭐 글을 보내려면 러시아 자판을 열어야 되겠죠. 그게 다 있어요. 컴퓨터에 다 있어요. 전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지 언어가 다 이 안에 키보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판 오른쪽에 방향키가 있어요. 방향키. 좌우상하 방향이 있고 INS 아까 홈 앤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엔 뭐가 있어요? 숫자판이 있죠. 숫자판을 잘 보세요. 숫자판 그 7 위에 NUM 넘이라고 적혀 있죠?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셨어요? 얘를 누르시면 불이 꺼져요. 키보드 상단에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럼 눌렀다 다시 눌렀다 해보세요. 그러면 불이 어디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게 있는데 1번에 들어왔다 꺼졌다 해. 예, 이 불이 꺼지면은요 이땐 숫자가 아니라 그 중간에는 방향하고 똑같아요. 다시 불이 들어오면 이땐 숫자판이 되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면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보드 맨 왼쪽으로 가보세요. 맨 왼쪽으로 가면 캡슐락이라고 있을 거예요. 캡슐락. 그거 눌러도 불이 들어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평상시에는 소문자로 찍혀요. 소문자로 찍히는데 그 캡슐락에 불이 들어오면은 대문자로 찍힙니다. 우리말은 대문자 소문자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를 이제 사용할 때 이게 필요하고요. 근데 불 들어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홈이라는 글자 있죠. 홈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영어로요? 스크롤. SCRO 이게 스크롤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도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안 쓰고요. 엑셀에서만 사용돼요.
제 경험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얘는 작동이 안 되고요. 엑셀에서만 작동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좀 어려운 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키보드 맨 아래줄 보세요. 맨 아래줄. 아래줄에 보면은 요거 있는데 CTRL이라고 있어요? 네. 예, 원래는 이렇게 읽어요. 컨트롤이라고 해요. 컨트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거요? 알트라는 말이 있어요. 알트? 네. 이건 대체. 다른 말로 후보. 이런 말로 써요. 이게. 그 다음에 컨트롤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나요? 혹시요? 쉬프트라는 키가 있어요. 쉬프트? 네. 이 쉬프트라는 영어 단어가요. 상승이라는 뜻이에요. 상승. 제가 어느 동네를 가다 보니까는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이름이 쉬프트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살면 내가 상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나 봐. 근데 지나가는 애들이 그래요. 야, 여기 아파트가 키보드야. 이름 잘못 줬죠. 애들은 쉬프트를 못 알아듣고 키보드에 있는 글자를 알아듣니까 야, 여기 아파트가 키보드래. 이렇게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숫자 영어 문자 위에 보면 숫자도 보이세요? 1 위에 느낌표 있죠? 그냥 1 누르면 1이 찍혀요. 보세요. 1 누르면 1 찍히는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2를 누르면 느낌표가 찍히는 거예요. 윗글자를 누를 때 쓰는 거예요. 윗글자. 근데 쉬프트가 2개입니다.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자, 컨트롤도 2개예요. 알트도 2개예요. 그렇죠? 근데 컨트롤 2개가요. 왼쪽 거랑 오른쪽이 달라요. 기능이. 대부분 왼쪽 거를 써요. 오른쪽은 다른 기능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길쭉한 거 있죠? 글자 안 적혀 있는 길쭉한 거. 스페이스. 영어로는 스페이스 바 그러죠. 바는 작대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빈칸 입력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누르면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요.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키보드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길쭉한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스페이스 바라고 부르고요. 스페이스 바 오른쪽이나 왼쪽에 보면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또 이상한 거 있을 거예요. 그 창문 그림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윈도우 키라 그래. 윈도우 키. 윈도우 키도 2개가 있죠? 그거 한번 눌렀다 떼어보실래요? 윈도우 키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무슨 화면에 뭐가 메뉴가 뜨죠? 원래는 마우스로 맨 왼쪽에 보면 여기 창문 그림이 있어요. 맨 왼쪽에 창문 그림 보이세요? 화면 맨 왼쪽에? 이걸 마우스로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 시각장애는 저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키보드로 누르는 거예요. 시각장애는 마우스를 못 쓰잖아요. 키보드로 다 사용을 해요. 그럼 보세요. 여기 왼쪽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면이 다를 수 있는데 액세스라는 것도 보이고 크롬도 보이고 뭐도 있고 다 있거든. 이렇게 A, B, C 순서대로 나와요. 그 쭉 A, B, C, D 지나고 나면 우리말이 나와. 마우스로 이렇게 가운데 바퀴를 굴리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여기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클릭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가정에 혹시나 어린아이들이 있는가 보세요.
애들이 척척하죠. 네. 어디서 안 배웠을 텐데 엄마 뱃속에서 배워서 나온 애들 마냥 척척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 벌벌 떨면서 막 이거 누를까 저거 누를까 하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만지지 마 이러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그 메뉴판 오른쪽에 보면 좀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컴퓨터 설치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조그만 거를 오른쪽에다 펼쳐 놓은 것 뿐이에요. 아,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요, 제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아니라 노트북이라서 여러분하고 화면이 약간 다릅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뭐 스크래치라는 말도 보이네. 이게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공부하는 코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보이네. 여기 날씨도 보이네. 날씨 23도, 지금 23도래요. 서울이. 비가 내리고 있나봐. 장마 기간이니까 뭐 그렇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카메라도 있어. 카메라. 특히 노트북에는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모니터에. 그래서 이 카메라를 연결을 하면 제 얼굴이 보여요. 어디로 갔나? 이제 보인다. 아이 깜짝이야. 제 얼굴도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런 기능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목록이라는 거죠. 프로그램 목록. 그런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윈도우 10. 여러분 이 메뉴가 맨 왼쪽 모서리 귀퉁이에 있죠. 윈도우 10이고 윈도우 11은 저게 제일 중앙에 있어요. 아래줄 맨 중앙에 있어요. 윈도우 11은. 그럼 이제 키보드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 타자 연습하는 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같이 연습을 할 거고요. 마우스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마우스. 자, 여러분들 그 시작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윈도우 메뉴를 부르셔가지고 메모장이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메모장. 메모장은 어디 있냐면요. 그냥은 안 보이고요. 먼저 제 걸 보세요. 왼쪽 메뉴판에 쭉 가시면 A, B, C, D가 쭉 있잖아요. 그쪽에 한참 내려가시다 보면 W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W. 윈도우라는 말이 있어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 메모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마우스에 보면 마우스에는 몇 개의 어떤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가 클릭. 클릭이란 말 들어보셨죠? 클릭.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누르면 그 위치로 뭔가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 보이세요? 제목 없음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네. 윈도우즈 메모장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네. 이 줄. 네.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밑줄 하나 네모 X 돼 있죠? 네. 이 줄. 네. 이 줄을 우리는 제목 표시줄이라 그래요. 뭐라고? 제목 표시줄. 여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보세요. 뚱뚱. 두 번 더블 클릭해 보셨어요? 어떻게 변해요? 화면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전체 창으로 변하죠. 자, 오른쪽으로 쭉 가보세요. 이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오른쪽에 네모 보이세요? 네모? 네.
네모, 그 누르시면 네모가 큰 네모 하나로 바뀔 거예요. 눌러요? 거기를 누르면, 예, 눌러보세요. 다시 그 네모를 누르면 두 개 네모로 겹쳐서 보이죠? 네. 없어졌어요. 참 눌러요. 자, 여러분들 그 네모 왼쪽에 보면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어요. 밑줄 보이세요? 네. 얘를 누르면 화면이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졌느냐? 저기 밑에 아래줄을 보시면 거기에 있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있는 X 누르시면 안 돼. X 누르면 이렇게 돼요. 저장하겠느냐? 근데 저장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화면 사라지는 거 삭제 키 종료한다는 뜻이야. 이때는 ESC 누르면 되지. 자, 클릭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더블 클릭은 아까 조금 전에 해보셨잖아. 마우스로 두 번 땅땅 누르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일 위에 제목줄, 제목 표시를 끝에 보면 밑줄하고 네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줄하고 네모가 있는 영역을 우리는 창 조절 단추라 그래요. 여기를 창 조절 단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을 창 조절 단추라 그래요. 창 조절. 여기를 창 조절 단추라고 하는데 여기를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여기 있는 네모를 눌러서 크게 작게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다가 95년도에 요 네모를 눌러서 크게 작게 이제 하는 거를 이제 하다가 여기 제목줄 있잖아요. 제목줄. 이 제목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커지고 작아지게끔 하는 걸 98년도에 만들었어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엔 좀 다른 건데요. 이 제목줄 있죠. 얘가 전체로 바뀌었으면 다시 좀 작게 줄여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제목줄을요. 마우스로 눌러서 움직여보세요. 움직여지는지. 돼요? 안 돼요. 제목줄이 있는 데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통째로 움직이면 이게 움직여져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러다가 얘를요. 저 화면 꼭대기 천장으로 갖다 붙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안 돼요. 얘를 마우스로 움직이다가 저기 화면 위 천장에다 이렇게 쓱 갖다 쳐박으면은요. 전체로 바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목줄 있잖아요. 제목줄을 아까는 더블 클릭하면 원래 창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 제목줄을 마우스를 끌어다 휙 천장에 갖다 붙이면은요. 전체로 변해요. 이게 2007년도 기술이야. 그 얘를 잡아 당기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창도 있고 메모장 창도 있는데 제가 얘를 오른쪽 벽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얘를 오른쪽 벽에다 갖다 붙이면 오른쪽 절반이 돼요. 그 왼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을 누르잖아요. 그럼 인터넷 창이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왼쪽 절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아니라 창을 반반씩 나눠서 볼 때도 있어요. 선생님 저기요 저 네모창 옆에 거 누를 때는 어떻게 아래 뭐가 켜진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노트북은요. 화면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이 모니터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니터가 안 넓었는데 요즘은 넓게 나오니까는 화면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다 보니까는 좀 나눠서 쓰자 하는 거지. 나눠서. 그래서 화면을 반반씩 나누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시간 보이는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날짜가 보이고 달력도 나와요. 그래서 다음 달, 이전 달로 갈 수도 있고요. 날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날짜가 시간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우리 마우스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까 우리 살펴본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드래그 앤 드롭. 이게 뭐냐면 마우스로 제목줄을 끌어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드래그라는 건 끌고 다니는 거고 드롭은 마우스를 손을 띈다는 뜻이죠. 이런 거죠. 뭔가를 이렇게 들었잖아. 손에 들었어. 그럼 드래그고 어느 위치에 가서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드롭이라 그래. 드래그 앤 드롭. 영어로는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는데 이 엔드를 기니까 이렇게 쓰죠. 이것도 엔드라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키보드 어디 있을까요? 글자판 숫자 7번 보세요. 숫자판 7. 글자판에 숫자 7 있죠? 그 위에 보면 이 기호가 있어요.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앰퍼샌드. 이거를 우리는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앰퍼샌드라고 읽는데요. 그리고 엔드라는 뜻이에요. 드래그 앤 드롭. 드래그 앤 드롭 연습을 좀 더 해볼 건데요. 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마우스로 이렇게 제목줄을 움직이세요 그랬더니요. 이 마우스 위치가 어디로 가 있냐면 제일 끝에, 이 화면의 제일 끝에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창 경계선이라고 해요. 창 경계선.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로 움직이시는데 창 경계선이요. 상단에도 있고 하단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면 화살표가 좌우로 바뀌고 위나 아래에 있는 창 경계선에 갖다 대면 화살표가 위아래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때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아래로 내리면 창이 줄어들고 올리면 높아지고 아래쪽은 창 경계선을 잡아서 올리면 줄어들고 좌우 왼쪽 오른쪽은 좌우가 넓어지고 좁혀지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 기능이 뭐냐면요. 제일 꼭대기 창 경계선 위쪽에 있는 데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위아래로 촥 펼쳐져요. 우리가 좌우로는 상관이 없는데요. 좌우로는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창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절할 때가 있어요. 왼쪽에 넓거나 좁거나 이렇게 좁혀 놓는데 이게 지금 위아래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위아래로 착 펼쳐져요. 어차피 텔레비전 화면은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를 하시든 간에 알아서 창이 큰 상태로 보이는데 모니터는 어때요? 모니터는 창의 크기가 막 돌아다니거든? 그렇잖아요.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창으로 바꾸는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왼쪽 귀퉁이 동네방네 네 군데 귀퉁이가 있죠? 여기는 창 모서리라 그래. 창 모서리. 창 모서리 중에요. 오른쪽 꼭대기. 여긴 조심하세요. 여기는 X가 붙어 있어요. 잘못하면 X 누를 수가 있으니까 왼쪽이나 위아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두 군데 같이 움직이죠. 창 모서리 중에 왼쪽 위를 마우스 갖다 대면 대각선 화살표로 바뀌잖아요. 이때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왼쪽과 위쪽의 높이와 너비가 조절이 될 거예요. 해보세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잘못 누르면 X를 누를까봐 조심스러우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또 다른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트리플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플 클릭.
트리플 클릭이란 말은 뭐냐면요. 더블 클릭은 왼쪽 버튼을 2번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트리플 클릭은 왼쪽 버튼을 3번 누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인터넷.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상에 저 훈장 소개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훈장 소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글자가. 이 글자를 내가 블럭을 잡고 싶어. 근데 보시면 이 글자가요. 이렇게 몇 줄씩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블럭이 잡히는데요. 여기를 제가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돼요. 트리플 클릭하면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글자가 아닌 밖에를 하나, 둘, 셋 누르면 이 전체가 블럭이 돼요. 트리플 클릭은요. 아무데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메모장에서는 안 되고요. 한글 문서 작성이나 파워포인트 되고요. 인터넷은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블럭이 잡혀요. 트리플 클릭이라는 기능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상시에 잘 안 써요. 이거 우리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우스에는 버튼이 몇 개가 있죠? 마우스에 버튼이 몇 개 있나 보세요. 마우스에 버튼 몇 개? 저는 제가 사용하는 마우스는 6개 버튼이 있어요. 쿠팡에서 10,000원 주고 산 건데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마우스가요. 제 손엔 작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제 손에 맞는 걸 샀어요. 근데 마우스에는요. 왼쪽으로 우리가 클릭 더블 클릭 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도 버튼이 있죠. 네. 근데 이걸 오른쪽 버튼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원래는 바깥쪽 버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 버튼은 안쪽 버튼이고 오른쪽 버튼은 바깥쪽 버튼.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손잡이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과 오른쪽 기능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는 그대로 쓰면 되지만 왼손잡이는요. 컴퓨터 안에서 버튼의 위치를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체장애인들은 마우스를 어떻게 써요? 마우스 못 쓴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럼 키보드를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은 마우스를 써요? 지체장애인들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두 팔이 없으신 분들은 마우스를 사용하기 힘들죠. 키보드는 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손이 없으니까 팔이 없으니까 키보드를 직접 누를 수 없으니까 입에다 붓대 같은 걸 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입에다 붓대 같은 거를 작대기를 물고요. 키보드 누르려고 그러면요. 저희도 연습해 봤거든요. 제가 시각장애인을 몇 년을 강의했는데 지체장애인 이제 실습을 하거든요. 입에다 붓대를 물고 고개를 껐덕껐덕거리면서 글자를 누르는데요. 30분 쓰고 나니까는요. 3일간 목이 아파가지고요. 침 맞으러 다녔어요. 그분들은 이거를 평생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Shift A를 누르면 어떻게 눌러요? 우리는 손가락으로 2개를 누르면 되지만 그분들은 입에 붓대를 2개 물릴 수 없잖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에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용 마우스, 왼손잡이용 마우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버튼의 위치를 바꿔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안 배우지만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왼쪽 버튼, 우리가 이제 왼쪽 버튼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안쪽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대신에 사실은 바깥쪽 버튼이라 그랬죠. 근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우클릭이라 그래요. 우클릭. 오른쪽 버튼 클릭하세요. 오른쪽 버튼은 더블 클릭이 없습니다.
오른쪽은 클릭하는 거 하나만 있거든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아무데나 오른쪽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인터넷상에서도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무슨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 이 메뉴가요, 보시면 다 달라요. 여기서 쓰는 이 메뉴랑 여기서 쓰는 메뉴랑 여기서 쓰는 메뉴랑 아까 메모장에서 보는 이 메뉴랑 여기도 메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우클릭하는 거를요, 바로 가기 메뉴를 호출한다라고 표현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라는 거를 많은 분들은 우클릭하세요 라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원래 명칭은 바로가기 메뉴 호출이라 그래요. 쉽게 우리가 우클릭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메뉴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클릭이라는 말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운데 보면 그 왼쪽과 오른쪽 버튼 사이에 바퀴가 그려져, 바퀴가 있죠? 휠이 있어요. 휠. 바퀴. 그런데요, 휠 두 가지가 있어요. 휠 누르기가 있고 휠 굴리기가 있대요.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휠 누르기는요, 인터넷에는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가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휠을 굴리죠? 두룩두룩 굴린단 말이야. 귀찮거든요? 그때요, 마우스에 있는 휠을 눌렀다 떼어볼게요. 먼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눌러보세요. 중간쯤에다가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지 않나요? 오른쪽 눌러요? 아니, 이 휠 가운데. 이거 동그란 거요? 예. 가운데 굴리는 거 있죠? 네.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뀔 거예요. 바뀝니까? 네. 이 상태에서요, 마우스를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 휠을 눌렀어요. 누르면 이때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데요. 제가 위쪽으로 마우스를 슬며시 움직이면은요, 추 같은 게 생기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고요. 아래로 움직이면 아래 방향 추 같은 거로 바뀌어요. 이때 마우스를 가만히 두고 손을 띄었잖아요. 그럼 화면이 움직여요. 알아서. 이거 누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자, 여기서 휠을 마우스를 이제 눌렀다 띄고 이때 요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간격을 좀 이렇게 길게 움직이면 빨리 움직여. 여러분 휠 굴리기는 아시잖아요. 휠 굴리기. 네. 드륵드륵 움직일 때 이걸 우리는 스크롤이라 그래. 스크롤. 화면을 움직인다 그러죠. 화면 움직이. 화면을 위아래나 보통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걸 스크롤 한다 그래. 스크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이걸 스크롤 바라 그래. 스크롤 바. 인터넷 창에도 있어요. 얘를 마우스를 움직여도 위아래로 움직여요. 자, 아까 여기 인터넷 창에 보면은요, 여기도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있는데, 이 스크롤 바가, 여기는 스크롤 바가 길면 화면에 내용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요. 이 스크롤 바가 짧잖아요? 그럼 뭐가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얘는 스크롤 바가 어때요, 지금요? 좀 긴 편이에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이 인터넷 창은 작거든요? 이거는 뭐다? 안에 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스크롤바가 이렇게 있거든요. 다. 이걸 잡아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 보시면 스크롤바가 되게 조그맣죠? 이거 봐,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조그맣냐? 양이 278페이지짜리야. 그래서 양이 많다 보니까 얘가 작은 거예요. 양이 많으면 얘가 작아. 내용이 별로 없으면 뭐다? 내용이 별로 없으면 이게 길어. 이렇게 길어. 스크롤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스크롤 바. 휠 굴리기. 이거 하나 정리해 볼게요. 우리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화면 구성. 제목 표시줄이라는 거 있었죠? 아까요. 제목 표시줄. 제목 표시줄이 어디라 그랬어요? 저 상단에 윈도우즈 메모장 뭐 이렇게 써 있는 여기가 제목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를 마우스로 드래그 움직이면 창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더블 클릭하면 전체 창으로 바뀌고 이전 창으로 복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 표시줄을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드래그하면 창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 제일 오른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창 조절 단추라는 거 있죠? 여기에 밑줄 있잖아. 밑줄. 그리고 네모 있었고 그리고 X 있었잖아. X요. X 누르면 종료할 때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네. 네모를 누르면 전체 창으로 바뀌었다. 이전 창으로 복구되고 밑줄을 누르면 뭐다? 최소화 단추. 이게 최소화예요. 최소화. 밑줄 누르면 최소화. 최소화가 된다라는 거. 네모를 누르면 전체 창. 그리고 이전 창. X는 뭐라고? 종료할 때 쓰는 거고. 그래도 뭐가 있었죠? 창 경계선이 있었죠. 창 경계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 모서리가 있었죠. 모서리. 네 귀퉁이. 창 모서리를 조절하면 뭐가 된다?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두 개 면을 동시에 조절하는 거죠. 창 경계선은 한 개 면만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롤 바라는 게 있어요. 스크롤 바. 창의 위치를 화면의 내용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좀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요거 아이콘이 하나 있고 여기도 뭐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창이라는 게 여기 보여요. 여기도 있고요. 메모장에는 아이콘 달랑 하나 있어요. 또 인터넷 창에서는 여기가 제 얼굴 보이는 아이콘 하나 있고 뭐 없어요. 다 달라요 이게요. 빠른 실행 창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슨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작업을 하다가 여기 있는 왼쪽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요. 아까 우리 X 누르면 이 창 떴거든? 종료할 때 바로 이게 뜨거든. 오른쪽에는 X를 누르면 이걸 이렇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아이콘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바로 그게 떠요. 어떤 작업을 종료한다든지 할 때 왼쪽에 있는 빠른 실행 아이콘 쪽을 두 번 누르면은요. 여기 있는 걸 두 번 누르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게. 그래서 저장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지. 인터넷 장도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얘는 더블 클릭해서 종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종료하면 종료가 됐어요. 얘도 여기 두 번 누르면 종료가 돼요. 얘도 종료가 될 수 있고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X를 누르지 왜 왼쪽을 누르냐? 오른쪽에 있는 건 저 귀퉁이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왼쪽에서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10에서는 이 창을 이렇게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전체 창이나 이주창으로 돌아오는데 또 왼쪽에다 붙이면 왼쪽 절반,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절반은 돼요. 이거는 되는데 그 윈도우 11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떠요. 이런 식으로. 창에다 갖다 저 꼭대기에 갖다 붙이면은요. 왼쪽 오른쪽 절반을 쓸래? 아니면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 쓸래? 왼쪽 절반 위아래 반반 이렇게 나눴을 거냐? 4등분으로 나눴을 거냐?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면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알아서 창이 착 조절이 되는 거죠. 이게 더 좋아졌어요. 윈도우 11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컨트롤은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이거는 기본 기능이고요. 오른쪽 컨트롤은요. 지금은 상관없는데 Alt키도 약간 달라요. 오른쪽 Alt는요. 오른쪽 Alt는 뭐냐면 이거는 한자, 한글 한영 변환이 돼요. 한영 변환. 잠깐 먼저 제가 지금 한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글 쓰고 있는데 오른쪽 Alt를 눌렀다 띄면은요. 영어로 변해요. 다시 Alt키를 누르면 한글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컨트롤은요.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한자. 이거는 이제 한자. 자, 이렇게 홍이라고 써놓고 오른쪽 컨트롤키를 누르면 한자가 떠요. 이렇게. 우리 한자 키 있죠? 키보드에. 한영 키도 있고 한자 키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미국에서 키보드를 보내와서 선물로 이거 우리 컴퓨터에다 꽂으면 어떻게 돼요? 한영 키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한자 키도 없잖아요. 미국산 키보드는요. 이때 오른쪽 Alt를 이용해서 한영을 누르고 오른쪽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한자로 바꾼다 하는 거죠. 왼쪽은 기본이고 오른쪽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뭐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모니터 입력 단자를 검색을 해봤더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여기 달려 있어요. 요것도 있고 요거 두 번째 거 HDMI라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 거 HDMI라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자리에는 요 Dsub 요런 것도 돼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텔레비전에 보면은요. 요런 단자들이 있어요. 텔레비전 옆면이나 뒷면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좀 보시면 뭐가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잠깐만 볼게요. 이건 TV 안테나죠. 이건 텔레비전에 붙어 있는 데가 텔레비전 안테나 붙이는 데고 HDMI라는 것도 있고 DVI라는 것도 있고 DVI는 하얀색이에요. 보편적으로. 근데 얘가 넓어요. 노트북에는 얘가 없습니다. 요거 Dsub이라는 건 제 노트북에도 이게 달려 있는데 얘가 불편하니까 얘가 좋긴 좋은데 너무 공간을 차지해서 HDMI라는 걸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단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시던 거죠. 안테나. 이거는 보통 붙어 있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은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테나가 없어요, 이게. 이거 없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요런 거로 달려 있어요. 요런 거로. 요런 거나 요거나 이런 거로 달려 있더라고. 많이 바뀌었어요. 요거로. 케이블 TV를 이용하면은 셋톱박스하고 얘를 연결해서 텔레비전 이걸 꽂는다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아날로그 안에 디지털로 돼 있잖아요. 요즘은요.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 때문에 이런 게 붙어 있다라고, 이런 게 있구나. 잘은 몰라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하죠, 사실은요. 되게 복잡해요. 우리 컴퓨터 뒷면에도 이게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모니터를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정비 수업을 듣거나 우리 그런 거는 아닌데, 이거 이제 오래된 거죠. 이건 오래된 모델이고, 예, 모니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단 두 가지를 꽂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예. 이게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 영어로는요, 데스크탑이라고 합니다. 데스크탑. 책상 위. 자. 왜 바탕화면을 우리말로 바꾸는지 몰라.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데스크톱. 데스크톱이라 그래요. 책상 위다 이거죠. 책상 위.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밥상을 펴놓고 먹고 공부하려면 책상을 펴놓고 하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상 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컴퓨터 작업을 한다. 여기서 무슨 작업이냐? 문서 작성도 하고요. 문서 작성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작업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모든 작업들을 다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탕화면에 뭐가 또 있어요?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 해당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작은 그림. 이걸 우리는 아이콘이라 그래요. 자,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을요. 자, 내 PC, 뭐 제어판 휴지통,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크롬도 있고 뭐 여기 파워포인트, 엑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바탕화면 그림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USB 메모리를 주시면은 제가 복사를 다 해다 드릴 거예요. 필요한 기능들을 몇 가지 복사해 드릴 겁니다. 바탕화면 그림. 이 바탕화면도 여러분 가족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매번 그림이 바뀌게끔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 보시면 바탕화면 제 아랫줄에 뭔가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이죠? 여기를 작업 표시줄이라 그래요. 뭐라고? 작업 표시줄.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는 곳. 이 작업 표시줄 맨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시간. 시계하고 달력, 날짜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림줄도 있어요. 알림줄이라고 있어요. 그 시간 옆에 보시면 시간하고 시간 나오는데 날짜 나오는데 바로 왼쪽에 보면 잘 자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스피커 볼륨이 100%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된 게 얼마큼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보여줄 수 있고요. 블루투스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충전이 다 됐대네요. 제가 쓰는 노트북이 오래된 거라서요. 지지난주 한 3주 전에 사용하고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충전기를 갖고 다녀야 돼. 충전해서 안 쓰면 배터리가 그냥 방전이 된단 말이야. 근데 현재 거기에 현재 100% 충전이 됐다고 나왔어요. 스피커 볼륨이 현재 몇 %다. 이것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인터넷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유선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무선도 있는데 유선으로 연결됐다고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알림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알려줘요. 뭐 뉴스거리라든지 인터넷상에 저한테 뭐가 왔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면 닫으면 되고요. 예. 알림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줄 왼쪽에 작업 표시줄 맨 왼쪽에는 뭐가 있죠? 시작 단추가 있죠. 시작 단추. 우리 키보드는 뭐 누른다 그랬죠? 그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있는 깃발 그림이 있죠. 윈도우 키. 윈도우 키를 누르면 시작 단추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시작 단추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뜨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목록을 쭉 보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누르셔가지고요. 프로그램 쭉 내려가시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실 거예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게 있나 쳐보세요. 한글과 컴퓨터. 전 거기에 한컴 타자 연습이 있거든요. 한컴 타자 연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있는 자리도 있고 없는 자리도 있더라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보니까는요. 대부분 한컴 타자 연습이 안 깔려 있는데 깔린 자리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놨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USB 메모리에 다 담아서 다음 시간에 작업을 해 드릴 겁니다. 타자 연습 설치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예, 오늘은 타자 연습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타자 연습을 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자, 먼저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타자 연습 나는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다 라고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타자 연습은요. 시간과의 노력이에요. 시간을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냐에 따라서 타자 연습은 실력이 좌우가 돼요. 그런데 컴퓨터를 세상에 태어나서 키보드 한 번도 안 만져본 분한테 한 달 반만 연습하자 그랬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수업인데 우리처럼 한 달 반을 연습했는데요. 제법 치시더라고. 요령이 있어요. 이거는 요령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 무작정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메모장에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면 글자가 커진다. 이건 다 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잠깐 먼저 들어보세요. 이 상태로 글자를 크게 한 상태에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보냈어. 근데 그 친구가 이거를 불러볼 거 아닙니까? 좀 큰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작게 화면이 돼 있으면 작은 글자로 보이고 큰 글자로 돼 있으면 크게 보이는 거지 내가 크게 작업했다고 글자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보세요.
요 메모장이라는 글자만 내가 크게 하고 싶어. 그거는 불가능해요. 자, 여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글 문서 작성할 때는 글자를 별도로 색깔을 바꾸거나 글자의 크기를 다 바꿀 수가 있는데 메모장은요. 글자가 커지면 그냥 다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지 얘는 크게 하고 얘는 작게 하고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노란색이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화면상에서만 글자를 크게 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써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5번하고 6번 사이에다 클릭하세요. 5번하고 6번 사이에다 클릭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연습할 거냐면요. 딜리트 키 누르를 연습을 할게요. 딜리트 키. 아까 제가 딜리트 키가 뭐라 그랬어요? 지우는 거. 오른쪽 글자 지우는 거라고 했죠? 딜리트 한 번만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시 누르면 오른쪽 껌뻑거리는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지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델 키는 뭐다? 커서 오른쪽의 글자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백스페이스 눌러볼 거예요.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는 어떻게 돼요? 왼쪽. 커서 왼쪽의 글자를 지울 때 쓰는 거죠. 커서 왼쪽이니까 5, 4, 3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걸 계속 지우려면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질 거 아닙니까? 네. 자, 지우다가 이제는 없죠? 네. 더 이상 오른쪽이 없잖아요. 네. 보세요. 아래 게 올라와요. 여기 글자가 있었는데 제가 오른쪽을 지우다가 다 지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밑에 게 따라 올라와. 밑에 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쭈르르르 지워지는데 어떻게 돼요? 다 지웠네. 밑에 글자 다 지웠잖아요. 이때 컨트롤 Z를 누르면은요. 컨트롤하고 Z. 왼손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요. 지운 게 복구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Z. 예. 컨트롤하고 Z를 누르면은요. 이전 상태로 복구가 된다. 우리 인간도 그러면 좋겠어. 막 넘어가다 뛰어가다가 애기가 파당 자빠지면 어떻게 돼? 애기 울잖아. 무릎 깨지고. 그럼 시간을 되돌리면 좋은데 컴퓨터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사람도 그러면 안 되겠다. 나쁜 사람만 죽여버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나쁜 일에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하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던 것들. 이런 기능은 혹시 없을까? 그런 게 컴퓨터 세상에서는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게 많을까 모르는 게 많을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핸드폰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검찰청인데요. 귀하의 통장이 범죄 연루가 됐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 받아봤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검찰이야, 경찰이야. 그런데 제가 범죄 연루가 됐대요. 그럼 뭐하러 전화해? 잡으러 와야지. 그렇잖아. 뭐하러 전화를 합니까? 도망가게? 잡으러 와야지.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처음에는 놀래요. 저도 걱정해갖고 검찰청으로 가면 되나요? 그랬더니 그러래. 검찰청 어디로 가요? 했더니 뭐 14층으로 오면 된대요.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14층이 없어요. 거기 13층이 끝인가 그러더라고.
그거를 또 제가 또 순박하게 몇 층으로 가냐고 물어본 저도 웃겼지. 또 그런 전화 받을 때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전화 2번 받았어요. 어우, 막 환장하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좀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학교 다녔다고 얘가 꾸벅 인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몇 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거기다 대고 욕하면 안 된대. 그러면 장난 전화 엄청 밤새 들어온대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된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대. 근데 옆에서 자고 있거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납치했대. 그럼 이거는 뭐야? 딜리트 키를 누르면 뭐가 된다고요? 커서를 중심으로 오른쪽을 지워지는 거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왼쪽으로 지워져요. 그렇죠? 자, 오른쪽 걸 지우다가 오른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래 거를 지우게 돼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왼쪽 걸 지울 거 아닙니까? 왼쪽 거 지우다가 이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서 지워. 올라가면서. 왼쪽과 위쪽은 같은 동네예요. 왼쪽으로 가다 보면 올라가고요. 오른쪽 가다 보면 내려가요. 컴퓨터에서는. 그리고 여차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뭐 한다? 컨트롤 Z를 누른다. 복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컨트롤 Z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왼손 오른손 2개를 써요? 이게 숙달이 되면요. 왼손만 갖고도 컨트롤 Z 누를 수 있죠. 왼손만 갖고도 되죠. 한번 해보세요. 왼손만 가지고. 그러니까 약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검지로 Z 누를 수 있죠. 컨트롤 C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C 누를 때 왼손 오른손 2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왼손만 갖고도 가능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거. 여러분 컨트롤 A는 뭘까요? 컨트롤 A. 아까 우리 컨트롤 C도 얘기했잖아요. 컨트롤 C도 있고 컨트롤 Z까지 했는데 컨트롤 A도 있을 거 아닙니까?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고요. 컨트롤 B도 있고 컨트롤 C, 컨트롤 T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 무침을 시금치 나물 무치는 거를 할 줄 알면은 그걸 응용해서 또 뭐 다른 나물 무침도 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전혀 다른 요리 세계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A를 컨트롤 C, 컨트롤 뭐 Z, 컨트롤 뭐 V 이런 걸 하다 보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컨트롤 A는 뭐예요? 컨트롤 B는 뭐예요? 컨트롤 뭐 K는 뭐예요? 컨트롤 P는 뭐예요? 근데 자 보세요. 컨트롤 P를 누르면은요. P, 프린터의 약자. 인쇄 명령이 걸려요. 컨트롤 P를 누르면 인쇄 명령이 걸려요. 컨트롤 S를 누르면은요. 저장 명령이 걸려요. 저장. S가 세이브예요. 세이브.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선택.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지금 화면에 글자가 뭐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저는요. 근데 이건 지우면 안 되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니까 지우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에 글자를 다 지우셔도 되고요.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돼요. 그 딜리트 키 누르면 한꺼번에 지워집니다. 싹 지워졌어요. 컨트롤 Z 한번 살아나겠지만. 그리고 나서 저 오른쪽에 있는 닫기 단추를 누르면 저장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닫기가 돼요. X 누르면 닫기 단추잖아요. 그렇죠? 닫으시면 되고요. 뭐를 해볼 거냐면요. 타자 연습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인터넷에 실행해 주세요. 인터넷.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떠요. 한국어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뜨는데요. 이 창이 열리면 기본 자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클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화면이 살짝 바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가 왜 안 바뀌어?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제 설명을 잘 먼저 들으시고 나서 하세요. 자, 여기 있는 글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 그림 보이시죠? 화면에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두 손을 펴서 키보드에다 올려놓으시는데 키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영어 자판에 ASDF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왼손에 새끼손가락서부터 나란히 4개를 놓으세요. 그리고 G하고 H 2개를 건너뛰면 J, K, L이 될 거예요. I 이거. 그게 오른손이에요. 그럼 이제 두 손 올려놓는데 이제 엄지손가락이 허전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요.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 그 스페이스바 밑에 여유 공간이 좀 있죠? 거기다 엄지손가락 2개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허공에 뜨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받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을. 그 상태에서 잘 보시는데 자,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면이 달라요. 먼저 저는 2를 누르라고 돼 있는데요. 그림에 보니까는요. 오른손 약지손가락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제 화면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자, 1번은 뭐냐면 첫 번째 2라는 글자를 눌러야 되는데 알면 키보드를 누르지만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보는 거죠. 여기 있는 그림을. 아, 오른손 약지구나 하고 누르고. 근데 오른손 약지구나 누르고 생각하고 보고 누르는 게 아니라 자, 여기가 1번, 2번 오른손 약지라고 2번 기억하고 있다가 3번 다시 2를 보는 거예요. 2. 4번 누르는 거예요. 자, R을 누르는데 R은 어디 있어요? 여기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은 어디 있어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R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기억을 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R을 보는 거야. 그리고 잠시 전에 기억했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딱 눌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키보드 그림 저 위에는 어를 보시고 1번 키보드 위치 기억하시고 다시 3번 올라가서 그리고 4번 키보드를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가 여기는 지금 키보드 그림이 미음이 왼손 새끼손가락에 있다고 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미음이 왼손 새끼손가락에서 기억을 하고 다시 미음을 보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누르는 거예요. 자, 숙제 아까 제가 문자 보내드린 대로 한국대교 타자 연습이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오시면 돼요. 타자 연습 하루에 10분씩만 하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뭐 못하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